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의 재능, 집중력, 기억력, 소통,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머의 재능, 첫 번째 집중력. 타고난다고 볼 수도 있는 재능인데, 사실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타고난 지능, 집중력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그 타고나지 않더라도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보는 게 집중력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좋지 않아서 내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데 좀 오랜 시간 코딩을 못한다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애초에 쌓아놓은 집중력이 고갈되었거나 아니면 좀 낮은 레이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집중력이 그냥 좀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애초에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한다든지, 애초에 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그쪽에 좀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뭔가 하는 거에 좀 되게 타고난 친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능들, 이것도 재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나이가 뭐 정말 5살짜리 친구, 뭐 4살짜리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면은 그게 서로 타고난 걸 비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살아온 경험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해지는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아니 평범한 일반인도 운동하면 어느 정도 근육이 키워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몸 골격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사람과 그 몸이 타고나진 않았어. 근데 운동을 했어. 라고 해도 얼추 또이또이 돼요. 운동 안 한 사람과 운동한 사람의 차이는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력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코딩을 할 때 그 집중해서 코딩을 하고, 그거를 초반에는 힘들어요. 처음에 코딩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좀 다시 해보려고 좀 악바리 같이 하는 경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빡대가리인가 봐 이렇게 하고서 탁 내려놓으면은 이제 그 시점부터는 이제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프로그래밍 재밌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꽤 흔합니다. 어쨌든 후천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력이 좋으면 좋은 거는 정말 너무 좋은 능력이에요. 개발자한테는 이게 쭉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랄까? 사실 이게 코딩이라는 게 단순히 나 코딩해야지 빰 이게 아니야. 그 그림을 그리는 건 화가랑 비슷한 건데, 내가 어떤 그림을 어떤 매체의 영감을 받아서, 또는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색감이나 어떤 터치감이나 아니면은 그 주제가 있잖아요. 예술가들, 미술가들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 건지 머릿속에서 전개하고 코딩을 하는 거지, 그냥 막 물감을 그냥 막 바르진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예술가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앉아서 코딩해야지 라고 한다고 코딩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생각부터, 이걸 만든다면 어떤 구조로 짤 것인가, 또는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부분들이 다 집중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집중해서 깊게 빠져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 뇌에서 어느 정도 연산을 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능력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코딩을 오래 하다 보면은 되게 좋아진 능력이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 트레이닝 된다.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만 너무 연속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개발도 하면서 문제풀이라면 차라리 나을 수 있는데, 막 문제풀이만 하는 거, 문제풀이만. 개발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풀이만 해서 하게 되면, 그냥 문제풀이 할 때만 집중력이 좀 발현되고, 실제 개발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발이요. 개발이라고 분명히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꾸준히 하고 내가 생각한 걸 만들어내는 그 경험에 의해서 조금 발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드리자면, 이제 뭐 서비스적인 개발보다는 좀 깊이, 좀 약간 세부적인 개발 있죠. 예를 들면 자료 구조들을 새롭게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세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내가 새롭게 한번 짜본다든지, 막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만 너무 빠지면, 또 이것도 좀 위험한 게,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너무 잘못 빠지면은 그냥 외골수로 빠지기가 되게 십상이에요. 그래서 외골수가 되면 여러분들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완벽하고 짱짱한데 왜 대표는 나한테 연봉을 안 올려주지? 뭐 이런 생각에 빠지는 외골수도 진짜 많이 봤어요. 나는 보면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그리고 개발 방향도 좀 약간 먼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집중력 장애라고 하죠. ADHD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종의 너무 좋은 집중력일 수도 있어요. ADHD 자체가. 그래서 ADHD를 잘 활용하면 정말 미친 듯한 능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이라는 게 사실 방향ing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제가 천재 교육에 자신 있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해주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서 쿠셔닝을 처리를 해줘서 문제가 잘 안 생기게 만드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혼자 셀프로 하신다면 내가 한 방향을 다시 되짚어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친구들 저한테 막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자신과의 차를 마시는 시간은 좀 10분이든 30분이든 한번 가져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집중력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재능, 두 번째 기억력입니다. 코드의 모든 구조를 뇌에 다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나는 그런 사람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없는 재능이기도 한데 이것도 훈련에 의해서 발전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기억력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그거예요. 기억력도 후천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다 이건데 그래도 정말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제가 옛날에 동료랑 일을 하는데 그 동료가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냐면 막 회의를 하는데 지금 뭐 노트북 안 갖고 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이러고 그냥 있었는데 나는 코드를 봐야 그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 최근에 짠 건 기억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커지면 기억 다 못하니까 저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와, 근데 너무 경이롭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막 먹다가 뭐 사고가 터졌는데 그때 이렇게 거기 뭐 있죠? 뭐 있죠? 이러면서 기억력으로 따다다닥 하는 거야. 라인을 정확히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구조를 빠바바박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기억력 확실히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머리도 좋고 뭐 그래 해외 대학 나온 애죠. 병특하다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걔가 기억력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 친구가.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되게 유리하죠. 왜냐면은 밖에서도 코딩할 수 있어, 머릿속에서. 여러분 코딩은 사고예요. 사고, 머릿속 사고라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레벨 높아지면 설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거 사고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아키텍처는 머릿속에서 사고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지 뭐 코드 막 짜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서비스 만들기 전에 설계부터 하는 거. 뭐 건축도 이것 좀 짓다가 갑자기 여기다 이거 지어야지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지을지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기술자들이 가서 하죠. 그러니까 기술자는 코딩이고 그 설계는 건축 설계사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개발자의 이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으면은 도면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잖아.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후천적으로 훈련이 가능한데 뭐 이건 막 유명한 거 맞잖아요. 방기억법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극복하진 않고 저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석법을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찾을 수 있는 주석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오히려 제 단점을 극복하는 주석법을 쓰니까 장점이 있었어요. 제 단점이잖아요. 근데 인수인계가 되게 쉬워요. 기억력 좋은 애들은 주석 잘 안 써요. 자기가 잘 기억나니까 머릿속에서. 근데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석을 되게 잘 써놔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넘기기가 되게 편해요. 인수인계를 하루 이상 간 적도 없고 내가 짜놓은 코드들을 본 사람들은 질문하러 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안 와요.
그게 이제 저의 단점이었는데 장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래머의 재능, 소통입니다. 뭘 만들지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면 그게 과연 개발자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남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남이 원하는 것에 자신의 전문적 식견을 더해서 만들 것인가?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 1인 개발자 또는 창업자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직은 힘들다는 거죠. 창업하기 전엔. 그러면 두 번째, 남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원하는 거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 이거를 만드는데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자판기 삑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비전문가거나 전문가여도 그 부분에 작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또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부분에서 가장 잘 알고 전문가인 우리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인 남이 원하는 것에 자신의 전문적 식견을 더해서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자존감도 높아지고 가장 전문가다운 접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결국에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준다. 단순히 이것도 솔직히 소통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1번에 집중력이 너무 뛰어난 친구들이 잘못 갔을 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니면 뭐 이도저도 아닌 애들이 집중력만 좋고 이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개발자가 오해가 되게 많은 게 그냥 앉아서 코딩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나는 되게 소심하고 남한테 말 잘 못하고 이런 성격이라 개발자를 한다라고 할 때 저는 그래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줘요. 왜? 개발자는 의외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기획자나 디자이너나 사장, 대표나 이런 팀들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추상화된 개체를 디지털화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디지털화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어떤 그 이진 체계에서 동작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추상적인 거를 여기서 좀 더 구체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딱딱딱딱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들과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강조가 안 돼요. 팀노바에서는 사실 소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실전 근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창의력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시트를 만들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집중력, 기억력, 소통에서 분명히 부족하신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창의력이라도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창의력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집중력에 대해서도 창의력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의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냐면 창의력의 기본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하브르타라는 그 교육 방식을 선호한 이유가 이런 창의성을 증대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 회로가 발전하고 하브르타는 2인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하나가 부족해도 아까 기억력에 제가 주석법을 제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하고 되게 쉽게 쓰는 주석법을 오히려 연구를 해서 그 상황을 반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짠 소스에는 주석 되게 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편해졌다. 기억력에 의존하는 사람은 주석을 잘 안 쓰게 돼 있다. 환경적인 요인이죠. 이런 거를 창의력으로 만들어 내버리는 거죠. 부족한 소통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창의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발자한테 제일 중요한 능력은 사실은 창의력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집중력과 기억력과 소통이 없이 창의력만 있으면 그건 개발자라고 만들기 좀 힘들어요.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좀 조화로운 게 좋은데 분명히 부족한 게 여러분들 하나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다 좋으시면 완전 완벽한 개발자죠. 근데 그런 개발자는 정말 극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다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팀노바에서는 크게 이 네 가지와 그 어떤 부수적으로 이제 레벨에 따른 어떤 큰 세계관을 그려주는데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그냥 어떤 기초 레벨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정도가 훌륭한 개발자면 사실은 나중에 정말 잘 먹고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단순히 기술로 봐요. 그렇지만 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 본연의 지능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기계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좀 팀노바에서 하는 많은 어떤 커리큘럼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본연의 능력에 집중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능 만능주의에 빠져서 저 친구는 재능 때문에 잘해라고 하지 마세요. 헬스장 재능 없는 사람들 결국에는 근육 생깁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이런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좀 지능이 어떤 건 뭐 창의력이 좋은 친구는 집중력이 별로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진짜 제일 최악의 스테이터스를 타고 났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그 와중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해야지. 그것도 멋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솔직히 뭐 스포츠도 아닌데 내가 뭐 사실 전 세계 1위 개발자만큼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나만의 소세계, 내가 창조하고 싶은 세계를 만들고 그거를 만들 수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개발을 졸라게 잘해야만 또 막 그런 그 자기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또 잘하면 유리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런 재능 만능주의와 이런 패배주의에 많이 벗어났으면 좋겠어. 전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 막 정말 그 젊고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 된 입장에서 그 20대에 뭐든 할 수 있는 시간을 왜 저렇게 낭비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그리고 막 그냥 적당히 할까. 자기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나중에 40대 50대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전 남과 비교하는 거 진짜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비교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가능하면 적게 비교하려고 하시고 난 나대로 간다고 좀 되게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재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후천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 인지하시고 하나하나 조금 더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사실 자잘하게 보면 굉장히 많긴 한데 크게는 한 4개 정도다.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요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좀 하나하나 그 간략하게 팁을 드리면 집중력을 발전시키는 거는 그냥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쭉 해봐야 되는데 이건 코딩하다 보면 늘어요. 집중력은. 그리고 기억력은 기억력 학습법 같은 거 있어요. 기억력 협회 같은 거 있는데 암기협회. 근데 암기와 기억력이 꼭 똑같진 않거든. 특정 상황을 기억하는 거랑 기억력이란 게 진짜 재밌는 게 어떤 그 천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어떤 그 체스 챔피언은 자기가 둔 체스 그 판을 완벽하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일상적인 그런 건 별로 안 좋거든요. 일상적인 기억력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특정 상황의 기억력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억력 같은 경우는 구조를 잘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저처럼 그냥 주석을 잘 쓰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기억력을 제가 극복한 케이스가 아니고 또 새롭게 극복한 케이스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케이스라,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라서 더 잘 된 케이스인데 일할 때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확실히 더 유리하긴 하죠. 그리고 소통 같은 경우는 글도 많이 써보시고 말도 많이 해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창의력은 질문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선행이 되면 그렇게 트레이닝을 크게 그리고 하시다 보면 당장은 안 좋아져요.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천천히 좋아진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